사람이 만든 책보다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서툰 시절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지음, 정지현 옮김, 출판사 아르떼. 파리가 25 해밍웨이에게 던진 질문들. 자, 여기서 파리는 도시의 이름을 말합니다. 날아다니는 파리가 아니고 도시 파리. 우리는 미숙했지만 빛났다. 가난도 옳고 그름도 옆에서 달빛을 받으며 누워있는 사람의 숨소리조차. 운이 좋아 젊을 때 파리에서 산 경험이 있다면 평생 어디를 가더라도 파리가 함께할 거야. 파리는 움직이는 축제니까. 어니스트 해밍웨이 1950년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해밍웨이가 젊었을 때 20대 때 파리에서 살았나 봐요.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글로 남긴 것 같습니다. 추천의 글, 전승민 문학평론가님이 써주신 글을 보면 알베르 까미보다 해밍웨이의 카페오레가 먼저였다 라는 말을 해주고 계시네요. 알베르 까미와 해밍웨이를 함께 이렇게 비교해서 좀 쓰신 것 같은데 대략적인 줄거리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누구보다 자신의 감각과 신념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다. 세계의 움직임은 곧 그들 안의 중심이 움직인다는 뜻과 같다. 음, 너무 좋네요. 뭔가 그때의 당시에 그 시절의 파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파리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 파리라고 할까요? 파리. 파리라고 하면 네, 혼동이 없으시겠죠? 파리.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네, 유럽 땅을 밟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가까운 나라들도 별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주로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네요. 자, 해밍웨이의 파리 사리, 파리사리? 파리에서 있었던 일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파리는 예술가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고 동경하는 도시인지 참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문득. 네, 빠리빠리 하니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자, 서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서문. 이 책에는 작가가 생각하기에 그만하면 충분한 이유로 넣지 않은 장소와 사람, 생각, 느낌이 많다. 비밀이라서 누구나 다 아는 거라서 이미 글로 많이 쓰였고 앞으로도 분명 계속 다뤄질 거라서 등 말이다. 나무 아래 놓인 테이블로 음식을 나르던 권투 선수들과 정원에 권투링이 있었던 슈타데 아나스타시에는 이 책에 나오지 않는다. 레리 게인지와 함께한 훈련도 시르크 디베르에서의 위대한 20라운드 경기도 없다. 찰리 스위니, 빌 버드, 마이크 스트레이터, 앙드레 마송, 미로 같은 좋은 친구들도 언급하지 않는다. 블랙포레스트 항에도 나와 버들이 사랑한 파리 근교의 숲으로 떠난 당일치기 모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것들도 이 책에 들어있다면 좋겠지만 당장은 아쉬워도 어쩔 수 없으리라. 독자들이 원한다면 이 책을 소설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하지만 알다시피 허구는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가 많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1960년 쿠바 샌프란시스코 데 파울라에서. 자, 그 다음에는 사진들이 쭉 보이는데 젊은 시절의 헤밍웨이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신사분이셨네요. 헤밍웨이의 다른 작품들도 워낙에 유명하고 멋진 작품들이 많아서 이미 많이들 읽어보셨을 테지만, 자, 옛날 사진을 본다는 건 참 묘한 감정이 듭니다.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고요. 수염이 참 멋집니다. 저도 수염을 기르면 헤밍웨이와 좀 비슷하게 수염이 자라곤 하는데 보니까 또 새롭네요. 음, 저는 뭐 역시나 노인과 바다죠. 네, 노인과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일부의 조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길 위의 방황. 생미셸 광장의 좋은 카페. 가을이 끝나갈 무렵 어느 날 갑자기 날씨가 나빠졌다. 밤에는 빗줄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아야 했고, 차디찬 바람에 꽁트르 스카프 광장의 가로수에서 이파리가 후드득 후드득 떨어졌다. 비에 흠뻑 젖은 나뭇잎이 잔뜩 쌓이고 바람 실은 빗줄기가 종점에 서 있는 커다란 녹색 버스를 때렸다. 카페 대아마테르는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유리창에는 실내의 열기와 연기로 뿌연 김이 서렸다. 동네 술꾼들이 몰려드는 후줄근하고 불쾌한 카페였다. 나는 잘 씻지 않는 몸뚱이에서 풍기는 악취와 시큼한 술 냄새가 싫어서 그곳을 찾지 않았다. 아마테르 단골들은 남자든 여자든 항상, 아니 주머니 형편이 될 때만 술에 취해 있었다. 대개는 반 리터나 1리터짜리 싸구려 와인을 사 마셨다. 온갖 괴상한 이름의 아페리티프. 아페리티프는 식전에 식욕을 돋우기 위해 마시는 술 같은 것도 팔았지만 그런 술을 마실 형편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있더라도 처음에 맛보기로 마실 뿐 본격적으로 취할 때까지 마시는 건 싸구려 와인이었다. 술 마시는 여자들은 여자 술꾼이라는 뜻의 푸아보르트라고 불렀다. 카페데 아마테르는 무프타르 거리의 오물통이라고 할 수 있었다. 꽁트르 스카프 광장으로 이어지는 그 거리는 좁아서 사람들로 북적거리지만 꽤 멋진 시장통 골목이었다. 오래된 아파트들에는 층마다 계단 옆에 좌식 변소가 있는데 세입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변기 양쪽에 신발 모양으로 시멘트를 발라서 눕혀놓았다. 배설물은 오물통으로 들어가고 밤에 똥통 달린 마차가 와서 퍼갔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자는 여름에는 펌프질하는 소리가 들리며 엄청난 악취가 퍼졌다. 갈색과 샛노란색으로 칠해진 똥통 마차는 카르티날 르무안 거리에서 달빛을 받으며 작업할 때면 원통형 용기를 얹은 바퀴 달린 마차가 꼭 입체주의 화가 조르주 브라크의 그림처럼 보였다. 하지만 카페데 아바테르는 아무도 치우 눈이 없는 오물통이었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에 따른 처벌 규정과 벌금이 적힌 누렇게 바랜 포스터도 그곳을 끈질기게 찾는 악취 풍기는 손님들처럼 아주 더러웠고 그 누구의 관심도 향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차디찬 겨울비가 내리면 파리는 갑작스레 슬픔으로 뒤덮였다.
거리를 지날 때면 높은 흰 집들의 지붕은 보이지 않았고 비에 젖은 까만 길, 문 닫힌 작은 상점들, 약초가게, 문구점, 신문 가판대, 조산사, 물론 천대받는 직업이었다. 그리고 시인 베를렌이 죽은 호텔밖에 보이지 않았다. 그 호텔 맨 꼭대기층에 있는 방이 내가 글을 쓰는 공간이었다. 꼭대기층까지는 6층인지 8층인지를 올라가야 했다. 방 안은 무척 추웠다. 방을 따뜻하게 하려면 우선 작은 나뭇가지 한 묶음을 불쏘시개 삼아서 불을 피우고 철사로 묶은 연필 반토막 길이만한 소나무 장작 3묶음으로 불을 옮긴 뒤 반건조 장작 한 꾸러미를 본격적인 땔감으로 태워야 했다. 이것들을 다 사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 나는 호텔 건너편으로 나가 빗속에서 호텔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연기가 나오는 굴뚝이 있는지 얼마나 나오는지를 확인했지만 연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큰 돈을 들여 불을 피우더라도 굴뚝이 너무 차가워 연기를 빨아들이지 못해 방 안이 연기로 가득 찰 테니 결국 돈 낭비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빗속을 계속 걸었다. 앙리 4세 고등학교와 오래된 생 에티엔 뒤몽 교회, 강한 바람에 노출된 팡테옹 광장을 지났다. 몸을 피하고자 오른쪽으로 돌아 바람을 받지 않는 생 미셸 대로 쪽으로 나왔다. 클리뉴아 생제르맹 대로를 지나 생 미셸 광장의 좋은 카페에 도착했다. 그곳은 따뜻하고 깨끗하며 정겨운 분위기의 카페였다. 낡은 비옷을 말리려고 벗어서 옷걸이에 걸었다. 벤치 위에 모자걸이에 낡은 중절모도 걸어놓고 카페오레를 주문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왔다. 나는 코트 주머니에서 공책과 연필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다. 미시간 이야기를 쓰고 있었는데 춥고 바람 부는 오늘 날씨가 이야기 속의 날씨와 비슷했다. 가을이 끝나가는 날씨는 유년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 많이 겪었지만 그런 날씨에 관한 글을 쓸 때 유독 잘 어울리는 장소가 있다. 이런 게 옮겨 심기가 아닐까 싶었다. 식물뿐 아니라 사람도 옮겨 심기가 필요하다. 내가 쓰는 단편 속에서 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있기에 덩달아 목이 말라 세인트 제임스 럼주를 주문했다. 추운 날씨에 정말 잘 어울렸다. 맛 좋은 마르티니크 럼주에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까지 좋아져서 글을 계속 써내려갔다. 젊은 여자가 혼자 카페로 들어와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무척이나 예쁜 얼굴이었다. 빗물에 씻긴 피부가 갓 찍어낸 동전처럼 반짝이고 까마귀 날개처럼 새카만 머리카락이 뺨을 비스듬히 덮고 있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기분이 들떴다. 지금 쓰는 단편이든 다른 작품에든 그녀를 넣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거리와 출입구 쪽을 보고 앉은 걸 보니 분명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다시 글쓰기를 계속했다. 이야기는 저절로 풀려나가서 그 속도를 따라잡기가 버거울 정도였다. 세인트 제임스 럼주를 한 잔 더 주문했다. 고개를 들 때마다 커피 받침 접시에 동그랗게 말린 나무 부스러기를 떨어뜨리면서 연필을 깎을 때마다 그녀에게로 시선이 향했다. 나는 생각했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 눈이 당신을 담았으니 당신이 누구를 기다리든 다시는 볼 수 없다 해도 당신은 내 것입니다. 당신도 파리의 모든 것도 다 내 것이고 나는 이 노트와 연필의 것입니다.
다시 글쓰기로 돌아갔다. 나는 이야기로 들어가 앞으로 나아갔고 완전히 몰입했다. 이제는 이야기가 혼자 제멋대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가로 주도권을 잡고 써나갔다. 더 이상 고개를 들지도 않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다.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생각하지 않았고 세인트 제임스 럼주를 더 주문하지도 않았다. 나조차 모르는 사이 럼주에 질려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마침내 이야기가 완성되자 피로가 몰려왔다. 마지막 문단을 읽어본 뒤에 고개를 들어 그녀 쪽을 보았지만 그녀는 어느새 가버리고 없었다. 좋은 남자와 떠난 것이길. 하지만 왠지 슬펐다. 단편이 마무리된 공책을 안주머니에 넣고 웨이터에게 포르투갈 굴 12개와 달지 않은 화이트 와인으로 아무거나 반 병 달라고 주문했다. 단편을 완성한 후에는 사랑을 나누고 난 뒤처럼 항상 배가 고팠고 슬프면서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다음날 다시 읽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이번 글은 썩 잘 썼다고 확신했다. 굴에서 진한 바다의 맛과 금속 맛이 살짝 풍겼다. 차가운 화이트 와인에 금속 맛이 씻겨 내려가고 바다의 맛과 풍부한 육즙의 질감만 남았다. 굴 껍데기에 고인 시원한 물까지 마셔버리고 깔끔한 와인을 넘기자 뱃속의 허기가 사라지고 행복감이 몰려와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 날씨가 나빠졌으니 잠시 파리를 떠나 있어도 될 것이다. 비가 눈이 되어 소나무 사이로 내리고 길과 높은 산비탈을 뒤덮고 밤에 집으로 걸어갈 때면 산 꼭대기에 쌓인 눈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떠나자. 스위스 레자방 마을의 아래쪽에 훌륭한 숙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장이 있다. 책도 읽고 밤에는 창문을 열어놓은 채로 따뜻한 이불을 덮고 별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거기로 가도 좋겠지. 3등석 기차표는 그리 비싸지 않다. 그곳의 숙식 비용도 파리의 생활보다 아주 조금 비쌀 뿐이다. 글을 쓰려고 빌린 호텔방이야 빼면 되고 카르디날 르무안 거리 74번지에 있는 집의 월세는 얼마 되지도 않는다. 그리고 토론토 신문사에 써준 기사의 원고료가 곧 들어올 예정이다. 신문 기사야 언제 어디에서든 쓸 수 있을 테고 여행할 돈도 충분히 있다. 파리를 떠나면 파리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파리에서 미시간에 관한 글을 쓴 것처럼 말이다. 아직 파리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니 이를 수도 있지만 원래 그런 것 아니겠는가? 어쨌든 아내가 원한다면 떠날 생각이다. 굴과 와인을 다 먹고 계산한 후 빗속을 뚫고 몽타뉴 생트 주느비에브 언덕의 아파트로 돌아갔다. 파리의 고약한 날씨는 내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한다. 다른 곳은 날씨가 이러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너무 좋아요, 타티. 계획을 들은 아내가 말했다. 마치 값비싼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평소의 온화한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지고 두 눈이 반짝였다. 언제 떠날까요? 당신이 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아, 난 당장 떠나고 싶어요. 눈치 못 챘어요? 파리를 떠났다가 돌아오면 날씨가 다시 좋아져 있을 수도 있어. 추워도 맑기만 하면 괜찮을지 몰라. 분명 그럴 거예요. 여길 떠나 있을 생각을 하다니 당신 정말 기특해요. 네, 부인이 있으셨는데, 네, 카페에서 만난 어떤 여인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다니. 역시 파리인가요? 저는 유교 소년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의 책 서툰 시절. 네, 소설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고 보여지지도 않는 좀 재미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어떤 삶이 그대로 좀 재현되는 듯한 그 시절을 네, 영화로 보는 듯한 네, 그런 기분이 드는 책이네요. 역시 글 한 문장 한 문장, 한 글자 한 글자가 그 상황을 묘사하는 능력이 엄청난 것 같습니다. 아, 이건 책을 읽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뭔가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소개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